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훨씬 높아진 태안 안면도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80여일 동안 지역이 겪은 긍정, 부정적 영향과 남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등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출입 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난 주말 충남에서 6,6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산에서는 90대 확진자가 숨지는 등 사망자도 4명 발생했습니다. 예산지역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중단됩니다. 예산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경로당 380여 곳 등을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한 지 80여일이 지났습니다. 태안 안면도는 바다 건너 보령과 연결되면서 접근성이 훨씬 높아졌는데요. 네, 이후에 안면도에는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을까요? 해저터널 개통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또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안면도 수산시장.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횟감을 보러 온 손님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곳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50%가량 올랐습니다. 매출이 2배에서 3배가량 뛴 횟집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보령 해저터널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이 호기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해저터널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있고, 충청도 전라 쪽에서 많이 손님들이 우리나라 제일 긴 굴이다, 세계에서 4번째 길이다 해가지고 많이 오시는 편이 많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시설 방문객 수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안면도 자연휴양림 입장객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은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기간 태안군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52만 8천 명,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면서 오히려 투숙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매출상의 영향이 오히려 줄었어요. 유입인구는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교통량 급증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주말이면 수많은 차량이 밀려 들어와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는 겁니다. 덩달아 사고 위험도 커졌고 어르신들은 길을 건너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과속이 해서 아주머니가 동네 아주머니가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경로당 건너고 면상에서도 가려면 건너고 당해하는데 거기에 불편이 많아가지고 신호등을 하루속히 좀 설치해줬으면 우리는 바람입니다. 또 상가 주변엔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아 상인들은 주차장 확충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식당 등 가게들이 몰려있는 안면도 시내인데요. 보시다시피 양쪽 길가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 안면도. 지역 상권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 해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완화됐죠.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출입 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6명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했습니다. 인원 제한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거리두기 조치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상 이렇게 여유 시간이 조금이라도 뒤로 미뤄지면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불안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쭉 그렇게 지내온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냥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러시면 괜찮을 듯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식사를 하고 오시는 직업 이제 다음에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1시간 늘어난 거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안심콜이나 수기 명부는 잠정 중단되고 QR코드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일은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준비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신을 이왕 일이 된 거 그래도 나라에서 맞으라 하니까 꼭 3차까지 맞고 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 패스는 꼭 해야 강제적이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불편하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일일이 또 이렇게 직접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또 인원 또 부족한데 요즘 또 전문가는 당장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입장.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확진자 수 증가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의 고비는 더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위험군을 충분히 보호하게 되면 젊고 건강하신 또 충분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의 경우에는 감염이 된다 해도 건강적인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고요.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시한 내에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조치 일부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충남에서 6,6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1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313명, 전날에는 3,348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부여에서는 병원 관련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으며 공주의 한 복지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90대 확진자가 숨지는 등 사망자 4명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도내 누적 사망자 수는 23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예산군 내 경로당과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이 중단됩니다. 예산군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과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경로당 388곳과 예산군 노인 종합복지관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이 미각 후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미각 후각, 특히나 미각 후각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 달 걸렸나? 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처음에 확진된 이후 치료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SNS를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글들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후기 글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냥 감기다. 그다지 심하지도 않은 감기, 경증이다 보니 다들 덜 조심하는 것 같다. 증상은 정말 경미하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두 강한 전파력으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진 환자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후기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글들이 많아서 이제는 차라리 코로나19에 한번 걸리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의료진들은 오미크론 변이,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병증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이외의 침범의 가능성은 기존의 코로나19보다 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낮은지 그리고 또 일부 또 심혈관계 질환 침범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정도를 약하게 하거나 좀 최소한 안 걸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종지부를 찍고 종식이 선언되는 그날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충청권 공약을 쏟아냈지만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상당수가 19대 대선 공약의 되풀이 또는 재활용 공약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내용이 이번 대선의 지역 핵심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충청 지역은 역대 대선마다 충청 지역 표심을 얻은 후보가 최종 1위를 차지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 현안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지역 공약으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서해안권 국가해양정원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도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서해안 해양친산업 육성,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충청권 철도 교통망 확충, 중부권 내륙 횡단철도 건설과 큰 차이가 없어 되풀이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충남 7대 공약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국방 첨단 산업 벨트 조성은 문재인 후보의 논산 계룡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을 업그레이드한 공약이지만 육사 이전 논란으로 인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 공약 중 윤석열 후보는 서산 민항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심상정 후보는 서산 민항건설 추진 중단을 공약으로 제시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현 상황과 관련해 지역 전개의 한 인사는 19대에 이어 20대 대선 후보들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 공약은 지난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면서 충청 패싱, 홀대가 지나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 교육청 교육과정과의 유양숙 장학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학사님 먼저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 후 취업의 기회가 다른 학생들보다 적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충남 도내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약 5천여 명 정도 되고 매년 졸업생은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 학생이 2021년도 통계 기준으로 71%가 넘습니다. 또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보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게다가 발달장애 학생들은 또 지체장애나 시청각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 사업체에 취업하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네, 또 이런 장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교육청은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 도서관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실습과정을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희망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2013년부터 매년 평균 15명씩 꾸준히 채용해 왔고요. 현재 한 누적 12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을 더 확대해 운영할 예정으로 20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총 사업비 41억여 원을 투입해서 장애 학생의 다양한 현장 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을 깨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교육청 교육과정과 유양숙 장학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